저는 박소은입니다. 45살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가죠.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시청률, 광고주, 상사의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 제가 이번에 기획한 프로그램은 기억을 지우는 기술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만든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억을 지우는 기술, 인간은 망각을 선택할 수 있는가? 소은 작가님, 이번 기획 괜찮은데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트라우마 치료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PD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 기획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기억을 잃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잃게 되는 걸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취재 제보, 기억을 사주는지.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짧은 글이 떴습니다. 경남 해안가 마을에 기억을 사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시는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기억을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바로 포털 사이트를 열어 기억을 파는 집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관련 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익명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5년 전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기억을 팔았어요. 그 후로 전 정말 편해졌습니다. 울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댓글들도 섬뜩했습니다. 저도 다녀왔어요. 남편의 불륜 기억을 팔았는데 이제 남편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팔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그 집 다녀온 후 1년 만에 실종됐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취재해야 해. 그렇게 생각한 저는 다음날 바로 PD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PD님, 이거 좀 보세요. 기억을 사주는 집이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잊고 싶은 기억을 판다는데 그 후로 감정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PD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가봐. 근데 소은 작가 조심해.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거면 바로 빠져나와. 사흘 후 저는 차를 몰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별로 보이지 않았죠. 마을 초입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목재가옥 아세요? 간판도 없고. 주인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기억 파는 집 찾아왔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 기자, 작가, 유튜버? 근데 말이야, 그 집 함부로 들어갔다간 나올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은 말이지 팔면 돌아오지 않아. 그 집 주인 윤정희 할멈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집 찾으려면 해안도로 따라 끝까지 가. 절벽 바로 앞에 서 있을 거야.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어요.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도로 끝자락에 정말로 낡은 목재 가옥이 하나 서 있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지붕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어요.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와 카세트 플레이어가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묶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 윤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미소가 너무 온화해서 저는 순간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잊고 싶은 게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잠꼬대 악몽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방송 작가예요.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죠. 취재 궁금증 호기심. 하지만 결국 다들 자기 안에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 집에 대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물론이죠.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요, 기억을 파는 집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기억을 받아주는 집이죠. 받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잊고 싶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이곳을 찾아오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들어가 보실래요? 정희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 안벽면 전체가 카세트 테이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는 되어 보였어요. 각 테이프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2012년 3월 21일, 박지혜 2015년 7월 5일, 최민호 2020년 11월 13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기억이에요. 사람들이 이곳에 맡긴 기억들이죠. 정희 할머니는 벽에 손을 댔습니다. 손님이 기억을 팔면 그 기억은 이 테이프에 녹음돼요. 제가 이 테이프를 들으면 그분의 기억이 제게로 옮겨오죠. 그럼 그 사람은요? 평온해집니다. 그 기억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죠. 대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그 기억을 살아야 해요. 그분이 겪었던 아픔을, 슬픔을, 분노를 제가 대신 느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와서 때렸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10년을 견뎠어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남편이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저는 이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정희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게 기억이에요. 제가 이 테이프를 들으면 저는 이 여자가 겪었던 폭력을, 두려움을, 고통을 느껴요. 마치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 걸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안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제 운명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밀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정말 기억을 팔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취재거리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할머니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한 중년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3년 전에 가봤어요. 아이를 잃은 기억을 팔았죠. 그 후로 전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감정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 오후에 저는 마을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신문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사서 할머니는 친절하게 마이크로필름 자료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무슨 자료 찾으세요? 이 마을 관련 오래된 신문 기사요.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90년대 기사들이 있어요. 저는 필름을 하나씩 넘기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손이 멈췄어요. 기억상실 사건 피해자 30명 중 1명만 생존. 1995년 4월 12일 경남 해안가 마을에서 집단 기억상실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 30명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 중 29명은 정체불명의 이유로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박명희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명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명희는 제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아니, 우연일 거야.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생존자 박명희 씨는 당시 20대 여성으로 사건 당일 마을의 한 가옥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으며 박명희 씨는 이후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을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 집 불 켜지면 안 돼. 안 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 마을의 그 집을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명희라는 사람 아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박명희. 그분 기억은 참 고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여기 왔었던 거예요? 어머니요? 박명희는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군요. 당신이 명희 씨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뭘 팔았어요? 무슨 기억을 파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버린 기억이니까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로요. 기억을 거의 다 잃으셨어요. 그게 혹시 이 집과 관련이 있냐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을 팔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요. 처음에는 그 기억만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억들도 흐릿해지죠.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망가뜨린 게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 기억을 안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셨죠. 무슨 기억이길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테이프 보여주세요. 어머니 테이프요. 안 돼요. 왜요? 그 기억은 당신이 알아서는 안 돼요. 당신 어머니가 평생 숨기려 했던 비밀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한텐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어머니의 과거를, 저희 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가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가 자는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테이프를 찾아내기로 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조용히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할머니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천 개의 테이프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라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찾았을까요?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박명희 1995년 4월 12일.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꺼내 들고 카세트 플레이어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소은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그 집을 떠나. 기억은 죄를 숨기지 못해. 엄마는 내 아버지를 죽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너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왔어. 그리고 또 엄마를 때렸어. 나는 도망치려고 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어.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바닷가로 나갔어. 그리고 그때 나는 아버지를 밀었어. 아버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 나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 구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죽는 걸 지켜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집을 찾아왔지. 기억을 팔기 위해서. 이 끔찍한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소은아,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사고로 실종됐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엄마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죽인 거였습니다. 들었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희 할머니가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말렸잖아요. 알고 나면 후회할 거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만들어내죠. 당신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고 기억을 팔았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테이프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안 돼요. 왜요? 어머니 기억이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고통을 느껴야 해요. 당신 어머니는 지금 평온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비록 치매로 기억을 잃었지만 적어도 그 끔찍한 죄책감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대가예요. 기억을 지우는 대가죠.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나는 60년 전 전쟁 고아였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죠. 12살 때 한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 주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어요. 나를 때리고 굶기고 학대했죠. 그 집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밤 그 아들이 나를 창고에 가뒀어요. 나는 도망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살인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죠.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기억을 지워줄 수 있다고.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집이었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기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노파의 기억을 받았죠. 그 순간 나는 알게 됐어요. 이 집은 저주받은 곳이라는 걸. 기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야 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서요. 그럼 그 노파는요? 사라졌어요. 나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났죠. 마치 짐을 내려놓듯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6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요. 수백 명의 기억을 받아왔죠. 그들의 슬픈 분노 후에 죄책감을 모두 내 것이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가 진짜 나인지 헷갈려요. 내 기억인지 남의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집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였던 거예요.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하나 있죠. 다음 사람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마을에서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집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바다에 빠진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소은아, 왜 엄마를 원망하니? 엄마도 피해자였어. 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해안절벽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누군가를 봤어요. 정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절벽 끝에 서서 무언가를 바다에 던지고 계셨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씩 바다로 던졌어요. 그때마다 파도가 일렁이며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찍으려 했지만 렌즈 속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테이프를 던지고 돌아섰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숨은 곳을 지나쳐 갔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어부를 찾아갔습니다.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혹시 절벽 근처에서 이상한 일 본 적 있으세요? 노인은 그물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집 여인 말하는 거요? 네. 노인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테이프를 버려. 그리고 그날 밤엔 꼭 누가 죽더라고. 누가요? 기억을 판 사람들이지. 하나둘씩 사라져. 처음엔 병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뭔데요?